반갑습니다. 이 선재 한욱입니다. 지금 이제 기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둥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화통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요. 그 전에 한번 그 화통가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이 조각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화는 이제 변화를 뜻해요, 변화. 그래서 이 변과 화가 있는데, 이 같은 이제 변화를 얘기하지만 변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화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변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부분이고 화는 이제 형이야. 그러니까 현상계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화라 하거든요. 이렇게 변화.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 이게 전통 건축은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동양 철학을 알면 전통 건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데, 이 철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화라는 거는 이제 현상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전통 철학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원인 까닭 그런 걸 이제 그 주자는 소위 헌이라 했고, 그런 이제 문맥이 있는데, 그럼 이 목수 선배들은 화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화를 앞에 붙이고, 화는 이제 변화를 의미하고, 이제 통가지는 이제 순우리말이다. 그래서 가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이 줄기와 가지가 있는데, 이 줄기는 이제 간이라 그래요. 간. 이게 기둥 자체를 줄기라고 봤어요. 우리 선배들은 줄기 간자 써가지고. 그래서 기둥과 사이를 이 간 사이라 하는 거거든요. 이 간자가 줄기 간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는 칸 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칸을 얘기하는 거고, 한 칸이라는 의미하고 간 사이라는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간이라는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거리를 간 사이라 하고, 이게 줄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기둥 자체를 줄기로 봤어요. 줄기를 보고, 줄기가 있으면은 몸통이 있으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는데 얘는 통가지다. 그래서 통가지. 그래서 화는 변화를 의미하고, 통가지라는 거는 가지가 굵고 커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화통가지잖아요. 예, 이제 이제 힘있게 이제 크게 뿔 모양으로 생긴 얘네가 화통가지고, 여기를 이제 옆에 이제 이 갈을 튼 거를 이제 사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화통가지, 얘는 이제 통가지인 이유는 이제 잔가지가 있고 통가지가 있는 거예요. 잔가지는 맨 끝에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서 맨 끝에 머무르는 곳에는 이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쪽은 이제 잔가지로 말하는 거고, 얘는 이 줄기에서 왔기 때문에 얘를 통가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변화의 시작을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를 앞에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변하느냐.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여기서부터 그 보아지라든가 아니면은 안초공이라는 이제 부제를 이렇게 두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분 이제 조각이 들어가요. 조각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찰 건물에서는 연꽃으로서 이제 그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궁궐 건축에서는 이제 이게 당초, 풀로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화통가지를 볼 때 이 그러니까 통가지니까 얘는 크게 써야 된다. 크고 힘있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일부 목수들 보면은 작업하는 거 보면 얘를 이제 좀 부실하게 이렇게 얇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선배들이 이제 봤을 때는 그 법칙이 안 맞는 거죠. 용어 자체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화통가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화통가지라고 부르려면 얘는 크게 써야 되고 힘있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전통 건축은 대부분 이제 그 소나무로 이루어지는데, 소나무 이 돌아가는 성질에 의해서 얘가 약하면은 터지는 경우가 덜어 좀 생겨요. 그래서 얘는 너무 이렇게 깊게도 쓰면 안 돼요. 이 깊게 쓰면은 얘가 좀 약해지는 거거든요. 화통가지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 집에 맞춰서 이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죠. 기둥 크기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 집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통 건축 부재는 항상 이제 그 어느 이제 부재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놓고 거기서 이제 좌우 이제 비율을 따지는 그런 형인데, 화통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이 시작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절에서는 이제 그 연꽃으로서 이제 이 부처님을 이제 표현하듯이, 우리나라는 옛날 예전부터 보면 이제 군자 불사지국이라 해가지고 이제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 이제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이제 군자를 좀 표현하고 싶어요. 군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밤을 군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에 이제 5가지 과일 중 그중에 밤을 군자로 보는데, 이게 밤에 이제 꽃이 피어난 형상으로 이제 군자를 표현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꼭 이제 그런 건축물을 좀 짓고 싶은 욕심이 좀 있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